21번도 볼까요? 제작 도면에서 제거 가공을 하면 안 된다. 4번이 되겠죠. 제거하지 않음, 가공 여부를 묻지 않음. 1번. 제거 가공을 함. 세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22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기준 치수 파이 59망의 최대 실제 치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최대 실제 치수 MMS라고 하는데 여기 기하공처 값에 동그라미 M자를 사용하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금 구멍은 여기 단면도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이 구멍이 부피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구멍이 최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부피가 최대로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최대로 되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멍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부품의 부피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최대 실제 치수를 물어본다고 하면 치수 공차에서 구멍이 가장 작아지는 치수 50에서 마이너스 0.1을 뺀 49.8이 됐을 때 구멍이 가장 작아지니까 이 구멍의 부피가 가장 커지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가장 커지는 조건을 최대 실체 치수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맞물리는 한 쌍의 기어, 각자 맞물리는 한 쌍의 기어를 맞물린 부에 입구던을 그리는 선, 붉은 실선이 되겠죠. 그래서 기어를 그리는 데 있어서 맞물리는 기어 한 쌍을 그리는 상태에서 입구던을 그리는 선은 굵은 실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텅스텐, 크롬, 바나드, 몰리브덴을 함유하고 고온 경도, 고온에서 경도가 유지되는 것, 그리고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고온 절삭이 가능한 절삭 공구 재료. 보통 여기 들어있는 이 원소들의 조합은 고속도강을 이야기하죠. SKH, 고속도강의 표준 주성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도 보죠. 밀림 가공에서 상향절삭과 비교한 하향절삭의 특성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기계 강성이 낮아도 무방하다. 하향절삭이라고 하면 공작물이 이렇게 있고요. 공구가 이렇게 있는데 공구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절삭하는 거고 공구는 이쪽, 공작물은 공구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향절삭의 절삭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같은 절삭 방법이 바로 하향절삭입니다. 하향절삭은 이 공작물을 이렇게 내려 찍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작물에 충격 하중이 들어가겠죠. 이 공작물은 결국에는 공작물이 기계하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에도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 강성이 낮으면 안 됩니다. 하향절삭은 기계의 높은 강성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공구에 이 내려 찍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걸 버텨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향절삭은 공구의 수명이 긴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가공 표면에 광택은 적지만 표면 거칠기는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래시를 꼭 제거해 줘야 합니다. 이송 방향하고 절삭 방향하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백래시, 나사의 뒤틈, 기어의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백래시를 꼭 제거해 주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볼까요? 빌트업 에지, 구성인선에 대해서 물어봤죠. 발생 과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빌트업 에지, 공구 끝에 바이트가 있으면 공구 끝에 공작물의 재료가 이렇게 앞에 끼는 현상이죠. 그래서 처음에 발생해서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커져서 얘가 서로 균열이 일어나서 분열이 되고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발생, 성장, 분열, 탈락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결함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삭숫돌의 표시 방법 중 K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WA라고 하면 화이트 알루미늄에서 숫돌 입자의 종류를 이야기하고요. 60은 입도, 입자의 크기, 다음 K는 결합도, 얼마나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V는 비트리파이트 결합제, 착제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숫자는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숫돌의 호칭법 꼭 알고 계시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도 보겠습니다. 랩핑 가공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작업이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다. 그럼 먼지가 많이 생기죠.
랩이라고 하는 이런 원판을 회전시킵니다. 여기에 랩제라고 하는 가루나 액체를 위에다 놓고 회전시켜서 이 위에 공작물을 이렇게 놓는 것이죠. 이렇게 누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랩하고 이 원판에 들어있는 랩제하고 돌아가면서 표면을 연삭시키는, 그래서 깨끗한 표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자 가공이라고 하는데, 식 랩핑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죠. 이 원판이 계속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번은 봤고요. 2번, 가공이 복잡하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가공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랩판을 여러 개를 설치해서 한 번에 돌리면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비산하는 랩제는 다른 기계나 가공물을 마모시킨다. 이 랩자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비산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른 공작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마모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4번, 가공면에 랩제가 남아있기 쉽고 이 가공물에 랩제가 남아있기 쉽고 이 랩제로 인해서 마모를 촉진시킨다. 랩제를 닦아내지 않으면 마모를 유발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